웜에 눈이 겁나게 와 보여.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투리. 오늘은 2022년 12월 13일입니다. 언제 눈이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진돗개 한 마리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난 발전이다. 진돗개랑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서로 아주 그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눈이 마주치다니. 자, 그라쿠스 형제는 젊은이의 양지 그렇게 끝났어.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빼기 100년 앞뒤의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그 공백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디세이에서 이집트를 얘기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고 그리스를 얘기하고 로마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지금 여기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맨 처음에 얘기를 했죠. 공백기가 있을 때, 힘의 공백기가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이제 군사 독재가 늘 역사상 늘 그래왔죠. 역사상 그 혼란기 공백기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군사 독재가 늘 온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로마도 그 개혁의 실패를 해버리고 나니까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엉망이 되고, 일단 외부적인 그래도 통일을 했잖아. 뭐 통일이라면 통일을 했잖아. 그 세계를. 근데 다 뺏깁니다. 다.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남쪽에서는 누미디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이집트 말고도 이제 거기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가 치고 올라오지. 그 다음 북쪽에는 게르만족의 여러 일파들 이 이제 그때부터 아주 또 공백기가 돼 버리니까 그 개혁을 그렇게 무참히 다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해놨으니 그때 이제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요 사이에 2명 연속으로 군부 독재가 일어나는데, 일단은 마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양반이 집정관을 연속으로 계속 했어요. 집정관을. 정치는 사실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로 했느냐. 누미디아랑 이 게르만이랑 물리쳤어. 물리치니까는 내가 지금 너무 평가를 박하게 하나? 제가 그런 이 독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좀 박하게 하는 걸 수도 있겠네.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뭐 군제 개혁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평민들이 군대에 군사력을 굉장히 키웠어. 긍정적으로 보자면 평민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몇 개월이 한 20개월 되나? 하여튼 많이 줄었잖아요. 북한은 더 길지. 근데 로마도 그때 당시에 길었어. 16년이야. 군생활 16년 해야 돼. 나 군대 또 가고 막 이러는 꿈이 아니라 진짜 또 간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차범근 선생 군대 2번 갔잖아.
독일에서 뛰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군대에 또 갔어. 어, 싸이도 뭐 문제가 되니까 그냥 아예 두 번 가버렸죠. 그게 참 그 차이지. 그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안 갔잖아요. 늦지 않게 어떻게든 갔으면은 지금도 뭐 쌩쌩하더만. 지금도 되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춤을 잘 추고 했기 때문에. 근데 16년이야 16년이면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지만은, 사실 30대까지도 뭐 젊다고도 이제 40대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30대에는 저도 이렇게 말을 안 했죠. 야, 30 되니까는 내가 막 근력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랬었는데, 16년을 하는 대신에 완전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후생복지가 딱 됐어. 군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뛰어난 양반이지, 그 양반이. 그래서 끝나고도 다 연금도 주고 토지도 주고. 땅이 문제였죠. 거기는 늘 땅이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평민들 입장에서는 좀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단은 그 공백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민중파와 벌족파, 귀족파와 평민파예요. 가 내분까지 있었어. 외침에 내분까지 있으니까는 엉망인 상태인데, 개혁가들은 다 죽여놨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 군사적으로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꽝이었던 그 사람이 독재를 시작을 하는 거야. 독재를 시작을 해서 군사 국방 관련해선 잘했어, 인정. 그리고 민중파랑 어느 정도 그게 맞았어, 궁합이. 그래서 그러니까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전시예요, 전시. 이를테면은 페리클리스 같은 그리스에, 이 사람도 연속으로 했어요. 왜? 그때 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라쿠스 형도 연속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거 독재 아니냐 해가지고 죽인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전시였기 때문에 연속으로 했고, 그리고 독재자였기 때문에 이제 뭐 상대방 그냥, 독재자들은 총칼로 다 제압을 해버리잖아. 근데 그 임기가 1년이에요 1년. 그쪽 동네는 다, 그리스 로마는. 그렇기 때문에 막 4년 5년 이렇게 생각하려면 안 돼. 연속으로 해서 그 정도 근처 앞뒤로 했을 거야 아마. 하는데 또 다른 군인들이 한번 나왔다 하면 계속 군인들이 나와요. 또 다른 군인이 나오는 거야. 술라라고 하는 군인이 어디랑 손을 잡느냐, 벌쪽파랑 손을 잡아.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지 뭐. 똑같이 군부 독재인데, 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벌쪽파랑 손을 잡았는데, 민중파가 아닌 벌쪽파랑 손을 잡았는데, 동맹시에 시민권 다 줘야 된다 라고 했던 그라쿠스 형제의 외침이 단동으로 혼란기, 공백기, 독재기를 거쳤잖아요. 근데 이때 벌쪽파에 의해서 그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인간 세상은 그러니까 그다지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 같은 거, 기술 같은 거 계속 발달하고 하지만은 사람은 최소한 3만 년 이전부터 해서 별로 안 바뀌었어. 아니, 안 바뀌었어. 이 바뀌려면은 다른 종이 돼야 바뀔 것 같아. 예,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동학 농민운동에 여러 기치들이 있었잖아요. 동학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제대로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이것도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언제 한번 해야죠. 동학은 뭐 크리스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내용이 엄청나게 퍼졌죠. 엄청나게 퍼지고, 특히 최시영 선생 때, 최시영 선생은 최재우 선생처럼 이 지식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지만은 실천하는 분이었고, 이분이 다 그 망을 짰고, 그 망을 통해서 이제 남접 북접이 그 동학운동을 그걸 활용해서 한 거지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득치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진짜 우리나라가 위태한 그 순간에는 그거보다 더 큰 거를 그렸던 분인데 오케이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활용할 수 있어. 그렇게 사용을 해버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사이비 감별법 할 때 백백교 얘기했죠. 백백교가 올라가면 동학이에요. 근데 동학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동학을 활용한 갈래지. 백백교 사건. 그 떼죽음 당한 그 우리나라의 그 최악의 그 사이비 그 저기죠. 참사 진짜. 근데 그때 그 강령들의 핵심이 누가 그거를 해주겠어. 그 뒤에 이제 진압당하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위인전에 나오는 분들이 동학 톡벌군 막 대장하고 그랬어요. 그건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일본군이랑 같이 동학 토벌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진자의 추가 시대의 흐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일본이 주도로 한 개혁의 그 강령들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죠. 그것처럼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강령들이 독재 정권에서 오히려 그것도 민중파가 아닌 벌쪽파에서 실행이 돼요. 근데 그 실행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그냥 독재는 로마라고 하는 공화정, 그 귀족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에서는 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누가 갑자기 군인이 뭐 하면은 당장에 저항받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럴 때마다 다 저항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끌어내리고 죽이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마리우스도 성과가 있었어. 성과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뭐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위아래로 막 옥조여 오던 게르만이라든지 누미디아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로마는 약해져 있고 그거를 해결해줬고, 그 다음에 술란도 뭔가는 해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벌쪽파의 지지도 받고, 또 어쨌든 종학의 강령이 뭐 가보 울미 개혁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처럼 일부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럼 술란은 과연 뭘 한 사람이냐? 그때 당시에 로마가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상태에서 아래의 간신히 방어를 한 뒤에, 문제는 지중해 세계에
아직까지도 전통과 그 뭐 잠재력과 이 문명과 이런 수준은 동지중해가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그리스, 로마 뭐 이게 다 소아시아 근처잖아요. 거기가 압도적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무역도 거기가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막 중국, 일본, 한국 요 동아시아가 이제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죠. 일본이 아주 한때 치고 나왔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련된데 그 중국은 세련미가 없잖아.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커졌지만은 지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K컬처하고 뭐 끌어당기는 그 힘이 다르잖아. 그 동지중해에 대한 그게 늘 있었다고. 동지중해도 이미 뺏겼어. 그 뺏은 게 누군 줄 알아요? 옛날 그 페르시아 자리에 지금은 누가 있을까? 지금이 기원전 100년 안팎이에요. 그러면은 동양에서는 어떤 시기죠? 한나라 시기죠. 한나라. 한무제. 진시황은 단명했고 한고조 유방은 좀 어리버리했고 한무제는 이제 제대로 됐잖아. 한무제가 장건을 서역에 이제 했다. 그 나오죠? 그때 등장하는 나라가 안식국이라고 등장을 해요. 중국에서는 안식국이라고 표현을 했어. 안식. 편안하고 또 이렇게 숨을 편안하게 쉬는 그런 곳이네. 되게 좋은 곳이네. 그지? 관계가 나쁘진 않았다는 거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파르티아예요. 파르티아. 페르시아 자리에 파르티아가 들어서요. 그리고 페르시아 후손을 다 처해요. 그게 이제 그거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 이를테면은 그 몽골 후손을 자처한 곳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데 그게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같은 지역이고 민족적으로 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뭐 또 전화가 왔어. 광고 전화겠지. 자, 근데 그렇게 그쪽이 파르티아가 거기가 요충지예요. 요충지. 정말 세련된 곳이야. 대대로 거기에서 모든 문명이 다 꽃피었고 동부 지중해에서 그리고 모든 이권이 걸려 있고 이런 곳을 파르티아가 안식국, 이 당시에 한나라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동쪽 끝에서 서쪽 로마 입구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나라죠. 로마는 막 내분 일어나고 아래 위 공격받고 파르티아한테 압박받고, 한나라에게는 파르티아는 안식국 같은 그런 좋은 나라였지만은 로마에게는 파르티아가 이제 무시무시한 나라였지. 예전 페르시아를 생각하게 하는. 근데 바로 그 파르티아로 원정을 가요. 원정을 가서 최소한 마가는 냈어. 이게 나중엔 조약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 파르티아 그쪽에서 이제 뭐 어디 나라가 세워지면은 거기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늘 페르시아 때도 그랬고 그리스는 정말 잘 그 막아냈던 것이고,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정복까지 다 했지만 금방 깨져버리잖아. 금방 다 자기 정체성으로 돌아가 버리잖아. 물론 그 안에 그리스 헬레니즘을 심어놓긴 했지만은, 근데 파르티아가 안 되는데 바로 술라가 그 부분을 해결한 거지, 장군으로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리우스는 군제 개혁을 했고 술라는 사회 개혁을 했고
이런 개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군제개혁은 벌쪽파가 있을 것 같고, 사회개혁은 민중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대예요. 민중파가 스스로 군인이 되면서 군제개혁에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적극 가담하고, 벌쪽파가 이 그래 동맹시 살려야겠구나,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나라라기보다 로마 망하겠구나,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군부 독재로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곧 뭐가 되느냐, 군사뿐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재정의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거지. 물론 거기로 가는데 또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임박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개혁 실패 이후에 반동, 그리고 그 반동과 함께 연이어서 그래도 그 일정 부분의 개혁이 반영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 동학농민운동, 우리나라의 87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이 다 궤적이 같다라는 거죠. 궤적이 이 시야를 조금 더 이제 넓히고 메타적으로 보면은 아, 궤적이 같네. 80년에 왜 그 서울의 봄 때 공백기, 그 공백기를 치고 온 게, 아니 군부가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군부가 들어서잖아. 이 저기가 저 박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도 처음에 반겼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혼란기를 좀 이렇게 그 잠깐 잡아주는 줄 알고. 그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지. 근데 처음에 마리우스가 좀 해먹고 나서 술라는 아예 종신 독재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로마 역사이긴 하지만은 로마 역사가 로마만의 역사가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람의 얘기다. 그렇습니다.